너 혹시 내 반지 본 적 있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온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는 입술을 떨며 저를 바라봤죠. 반지요. 무슨 반지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 내 금반지 말이야. 어머니, 저는 정말 모르는데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어제 금은방에서 봤어. 내가 금반지를 살펴보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어머니, 오해세요. 제가 왜 어머님 반지를 그럼 내 가방에 있던 벨벳 주머니는 뭐야? 지훈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정말 오해예요. 저는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는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품고 다닌 금반지가 사라졌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선물해준 결혼 40주년 기념 반지였어요. 그 반지는 제게 그냥 귀금속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어온 세월 전부가 그 작은 금빛 안에 담겨 있었죠. 손가락에 끼고 있으면 남편이 제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화장대 위 작은 벨벳 주머니에 넣어두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다른 곳에 뒀나 싶어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없었어요. 침대 이불을 들춰봤습니다. 역시 없었죠. 옷장 안도 뒤져보고 화장실 세면대 옆도 살펴봤지만 아무 데도 없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어디 갔지, 어디 뒀지. 온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반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싱크대 주변도 살폈어요. 거실 소파 쿠션도 하나하나 들춰봤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반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방문 틈으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죠. 돌아보니 며느리 지훈이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뭐 찾으세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순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말끝을 흐렸죠. 지훈이는 잠깐 제 손을 스치듯 지나가며 방 안을 둘러봤어요. 그러더니 곧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지훈이가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았던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반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대 앞에 앉아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어쩌면 제가 깜빡해서 어디 숨겨둔 건 아닐까.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 반지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매일 보고 매일 만지던 물건인데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평소와 달리 제 방에 자주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방 청소 좀 해드릴게요. 어머님, 먼지 좀 닦아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하루에 한두 번씩 들어왔죠.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효심이 깊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청소해 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매일같이 들어오는 게 좀 수상했어요. 게다가 지훈이는 청소하면서도 화장대 근처를 유독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서랍도 살짝 열어보고 벨벳 주머니들도 만져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지훈이가 출근하면서 가방을 거실 의자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죠. 의자를 옮기려다 지훈이 가방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손이 스쳤던 건지 원래 열려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가방 안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검은 벨벳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양이, 그 크기가 제 반지 주머니와 똑같았거든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방 안을 더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 가방을 뒤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설마 지훈이가 내 반지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왜 가방 안에 똑같은 주머니가 있지? 우연일까? 아니면. 그날 저녁 저는 지훈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지훈아, 너 요즘 내 방에 자주 들어오더라? 지훈이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어머님 방 먼지가 좀 보여서요. 청소해 드리려고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구나. 분명히 뭔가 있어.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지훈이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아들한테도 잘하는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돈이 필요했던 걸까? 요즘 경제가 안 좋다는 말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아니면 제 반지가 탐이 났던 걸까? 금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어요. 그 사이 저는 지훈이를 예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어색했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불편했죠. 지훈이도 그걸 느꼈는지 점점 조심스러워졌어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준수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와 지훈이는 알고 있었죠. 우리 사이에 뭔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 채소를 사러 갔어요. 장 보는 게 요즘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파, 마늘, 배추 같은 걸 사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금은방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창문 너머를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창문 안에 지훈이가 있었거든요. 손에 금반지를 들고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판매원에게 여러 번 물어보더군요. 가격을 물어보는 건지 품질을 물어보는 건지는 몰라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드디어 내 반지를 팔러 온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금은방 주인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옆 가게 앞으로 몸을 숨겼죠. 지훈이는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걸었을 뿐이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지훈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인색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준수는 피곤한지 말없이 밥만 먹었고 지훈이는 계속 제 눈치를 살폈죠.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준수가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겨우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훈이가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대로 둘 수 없다. 내일은 꼭 지훈이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만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죠.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남편은 항상 사람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눈으로 직접 받는 걸요. 며느리가 금은방에서 반지를 살펴보는 걸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금은방 창문 너머 지훈이의 모습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보니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단단히 먹었어요. 오늘은 꼭 지훈이한테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했죠. 더 이상 이렇게 소갈이하며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 지훈이가 먼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어쩐지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하고 계속 국을 끓였어요. 지훈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두 사람이 좁은 부엌에서 움직이는데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각자 할 일만 했을 뿐이죠. 준수가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훈이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지훈이도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죠. 식사가 끝나고 준수가 회사에 출근했어요. 지훈이도 곧 나갈 준비를 하더군요. 이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지훈아, 제가 불렀습니다. 지훈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네, 어머님. 잠깐만 할 얘기가 있어. 지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예감했는지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어머님, 저 출근 시간이 금방이야. 잠깐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할 수 없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아, 너 요즘 내 방에서 못 찾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는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네, 못 찾는다뇨? 화장대 근처를 자꾸 들여다보더라. 서랍도 열어보고. 아, 그건 청소하면서 먼지 닦으려고.
청소만 하려던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너 혹시 내 반지 본 적 있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온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는 입술을 떨며 저를 바라봤죠. 반지요? 무슨 반지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 내 금반지 말이야. 어머님, 저는 정말 모르는데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어제 금은방에서 봤어. 내가 금반지를 살펴보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어머님, 오해세요. 제가 왜 어머님 반지를. 그럼 내 가방에 있던 벨벳 주머니는 뭐야? 지훈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무슨 말을 들어? 다 봤는데. 정말 오해해요. 저는,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과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지훈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안 그랬어요. 믿어주세요. 어떻게 믿어? 증거가 다 있는데. 어머님, 지훈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내가 며느리한테 소리를 지른 건가? 하지만 동시에 속이 후련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을 다 해버렸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훈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응, 좀 얘기가 있었어. 무슨 얘기요? 지훈이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 와이프가 내 반지를 가져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준수가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훈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봤어. 뭘 봤는데요? 어제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살펴보는 걸 봤다고. 그게 무슨 증거가 돼요? 준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엄마, 왜 의심부터 하세요? 지훈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뭘 알아? 사람 마음속은 아무도 몰라. 엄마,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지훈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오해가 아니야. 내가 확실히 봤다니까. 엄마, 제발 좀 지훈이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내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내 와이프야. 엄마, 준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아들한테까지 오해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켜놓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반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생각. 정말 지훈이가 가져간 걸까? 아니면 내가 정말 오해한 걸까? 하지만 금은방에서 본 건 분명했어요. 지훈이가 금반지를 살펴보는 걸 똑똑히 봤다고요. 그게 내 반지가 아니라면 뭐겠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준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응, 지훈이한테 사과하세요. 뭐? 지훈이가 뭘 잘못했는지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몰아붙이세요? 증거 있어. 내가 금은방에서 봤다니까. 그게 무슨 증거예요? 금은방에 가는 게 죄예요? 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뭘 알아? 내 엄마 물건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확실한 증거 없이 사람을 도둑 취급하면 안 되죠. 도둑 취급? 내가 언제 그랬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모자가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여보. 지훈이가 준수를 말렸습니다. 지훈아, 넌 가만 있어. 내가 할 말 있어. 됐어요. 그냥 제가 나갈게요. 뭐? 준수가 놀라서 지훈이를 봤어요. 저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며칠만. 지훈아. 준수가 지훈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훈이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원한 게 이건가?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10분 뒤 지훈이가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녀올게요. 준수에게만 인사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쿵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준수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엉망이 된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서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반지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요.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했을 거예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지훈이를 몰아붙였고 아들과도 싸웠고 며느리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든 게 반지 때문이었어요. 그 작은 금반지 하나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멍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몸이 무거웠어요. 거울을 보니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훈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인데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주방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자 물을 끓여 차를 한 잔 타 마셨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뭐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아서 식빵 한쪽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더군요. 그냥 식탁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마당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봄 날씨치고는 화창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한겨울 같았어요. 준수는 아침도 먹지 않고 출근해 버렸습니다. 저한테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이 넓은 집에 딱 혼자. 갑자기 집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너무 텅 비어 보였죠. 그날 오전 내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지훈이의 눈물, 준수의 환한 얼굴, 쾅 하고 닫힌 현관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죠.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세탁기에 넣어둔 빨래를 돌려야 한다는 걸요. 며칠 전부터 미뤄뒀던 빨래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탁실로 갔어요. 세탁기 옆에 쌓여있는 빨랫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남편의 오래된 겨울 코트가 있었어요. 며칠 전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꺼내 입었던 코트였죠. 이제 날씨가 풀렸으니 빨아서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코트를 들어 털었어요. 먼지가 날릴까봐 한번 털고 세탁기에 넣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딱딱한 금속 소리가 났어요. 뭔가가 주머니 안에서 덜컹거리는 소리.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제 손바닥 위에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선물해준 결혼 40주년 기념 금반지.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반지가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기억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이었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날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려고 남편 코트를 꺼내 입었던 날. 그때 손에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장을 보다가 잃어버릴까봐 걱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코트 주머니에 넣어뒀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끼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피곤해서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완전히 잊어버렸던 겁니다. 저는 반지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지훈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야. 제가 찾지 못한 반지는 제 손에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훈이가 훔친 게 아니었어요. 저 혼자 착각하고 의심하고 몰아붙였던 거예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해? 이젠 지훈이 얼굴을 어떻게 봐? 준수한테는 뭐라고 말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반지를 꼭 쥐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반지를 내려다봤죠. 이 작은 반지 하나 때문에,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가족이 무너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반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의심 때문이었죠. 제가 성급하게 판단한 것 때문이었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 잘못.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지훈이한테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미안하다고? 그 말로 충분할까?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반지를 손에 쥐고 창밖만 바라보면서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죠. 준수가 퇴근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현관문 쪽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준수한테 말해야 해. 반지를 찾았다고, 지훈이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고.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수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준수야. 제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수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죠. 뭐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수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반지 찾았어. 뭐요? 준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는 손을 펴서 반지를 보여줬어요. 남편 코트 주머니에 있었어. 내가 넣어둔 거였어. 준수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다 내가 혼자 오해한 거야.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준수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도 어제 너무 화를 냈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화낼만 했어. 다 엄마 잘못이야. 지훈이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알아. 근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지훈이는 이해할 거예요. 준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어요. 지훈이 많이 속상하겠지? 많이 울었어요. 어머님이 자기를 도둑으로 몰았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로. 준수는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일 지훈이 데리고 올게요. 그때 사과하세요. 응, 그래야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어제는 분노와 의심 때문이었다면 오늘은 후회와 미안함 때문이었죠. 내일 지훈이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로 충분할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지훈이의 눈물 젖은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보다 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지훈이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죠. 떨리고 무섭기도 했어요. 지훈이가 저를 용서해 줄까? 아니면 영영 마음을 닫아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욕실로 가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죠. 화장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앞에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립스틱도 제대로 바르지 못했어요. 그냥 포기하고 옷만 단정히 입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도 부쳤죠. 밥상을 차리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준수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지훈이 오잖아. 아직 시간 있어요. 점심쯤 온대요. 그래도 미리 준비해야지. 준수는 제 모습을 보더니 조용히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지훈이는 착한 애예요.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하지. 저는 밥을 먹으려 했지만 역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술 뜨다가 그만뒀어요. 준수도 말없이 밥을 먹었죠. 아침 식사 후 준수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잠깐 갔다가 지훈이 데리고 올게요. 응, 알겠어. 점심때쯤 올 거예요. 그래, 기다릴게. 준수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고 화장실도 청소했죠. 지훈이 방도 들어가서 정리했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시계를 쳐다봤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11시가 되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다리를 떨면서요. 11시 30분.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12시. 현관문 쪽을 계속 쳐다봤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혹시 지훈이가 안 온다고 한 건 아닐까? 아니면 준수가 설득하지 못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니 불안했어요. 12시 20분쯤 되었을까요?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수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 뒤로 지훈이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도 퉁퉁 부어 있고 안색도 창백했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저렇게 만든 거구나. 저 아이를 저렇게 아프게 한 게 나야. 어서 와, 지훈아.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준수가 지훈이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앉아, 지훈아. 준수가 소파에 지훈이를 앉혔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죠.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준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 말해야 한다는 눈빛이었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훈이 눈에는 아직도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지 찾았어. 남편 코트 주머니에 있었어. 지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넣어둔 거였어. 며칠 전에 추워서 코트 입었을 때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까먹은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를 도둑으로 몰아서 정말 미안해. 지훈이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어요. 나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그걸 생각 못하고 너한테 화를 냈어. 어머님. 지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금은방에서 본 것도 가방에 있던 주머니도 다 내가 오해한 거였어. 미안해.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훈아.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 알아.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지훈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둑 취급받는 게 정말 서러웠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더 서러웠던 건요. 지훈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엄마가 너무 성급했어. 증거도 없이 너를 의심했어. 금은방에서 본 건 어머님 생신 선물 고르는 거였어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이를 봤어요. 다음 달이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진주 귀걸이 사드리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가방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작고 예쁜 진주 귀걸이가 나왔어요.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훈아, 어머님 반지가 사라진 건 저도 더 마음 아팠어요. 결혼기념일 반지라고 들었는데 지훈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 청소한 것도 어머님 반지 혹시 떨어진 게 있나 싶어서 구석구석 살펴본 거였어요. 지훈아, 정말 미안해.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래? 지훈이는 눈물을 닦으며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소중한 반지 잃어버리셔서. 그래도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이해해요, 어머님. 돌아가신 아버님이 주신 거니까요. 지훈이의 말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는 아이를 제가 어떻게 대했던 건가. 지훈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 더 헤아리지 못해서.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준수가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우리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손만 잡고요. 한참 뒤에 제가 입을 열었어요. 지훈아, 귀걸이 정말 예쁘다. 고마워. 마음에 드세요? 그럼 정말 예뻐. 내 마음이 더 예쁘고. 지훈이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미한 미소였지만 저한테는 햇살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님, 점심 드세요. 배고프시겠어요? 응, 그래.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뒀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는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앉았어요. 밥상을 차리면서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엄마가 할게. 저는 정성스럽게 밥을 푸고 국을 떠서 지훈이 앞에 놓았어요. 많이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용서해줬지만 제 마음속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훈아. 네, 어머님. 앞으로는 엄마가 너를 더 믿을게. 어머님. 그리고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바로 물어볼게. 혼자 판단하지 않고.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어머님께 더 자주 말씀드릴게요. 오해 생기지 않게. 그래, 그렇게 하자. 준수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좀 보기 좋네요. 너도 고생 많았어, 아들. 괜찮아요, 엄마. 다 잘 됐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훈이가 옆에 섰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쉬어. 괜찮아요. 같이 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날 오후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지훈이를 진짜 딸처럼 대해야겠다고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고 아껴줘야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도 꾸지 않았죠.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운 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어요. 거실로 나가니 지훈이가 이미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너는? 저도 잘 잤어요. 지훈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앉아 계세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지훈이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능숙하게 밥상을 차리는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3년이나 됐구나. 그동안 제대로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했던 것 같아요. 지훈아. 네, 어머님. 그동안 고마웠어. 준수한테도 잘해주고 나한테도 잘해주고. 지훈이가 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가족인데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엔 좀 어색했죠.
근데 이젠 익숙해요.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 어머님이 더 잘하셔야죠.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어요. 며칠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준수가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외식할까요? 외식? 네,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좋지. 지윤아는 어때? 저야 좋죠. 어머님만 괜찮으시면요. 그래, 그러자. 어디 갈까? 제가 맛있는 데 알아볼게요. 준수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이야기 나누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준수와 지훈이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제가 불렀어요. 지훈아. 네, 어머님. 조심해서 다녀와. 네, 다녀올게요. 어머님도 집에서 조심하세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며칠 전과는 달랐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마음이 따뜻했죠.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선물해준 그 금반지.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 작은 반지 하나 때문에 큰일이 날 뻔했구나. 아니, 반지 때문이 아니었죠. 제 성급한 판단 때문이었어요. 제가 지훈이를 믿지 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봤어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여전히 예뻤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반지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가족, 서로를 믿고 아끼는 마음. 그게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저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어요. 친구들을 만나러요. 말순아, 요새 어디 아팠어? 며칠 안 보이더라. 경숙이가 물었습니다. 응, 좀 일이 있었어. 무슨 일? 그냥 집안일.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자가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며느리랑 싸웠어? 어떻게 알았어? 얼굴 보면 알지. 며칠 전부터 안색이 안 좋더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좀 오해가 있었어. 오해? 내가 착각한 거였어. 며느리는 아무 잘못 없었는데. 친구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반지를 잃어버린 일, 며느리를 의심한 일, 알고 보니 제 착각이었던 일. 아이고, 말순아. 그럼 며느리한테 사과했어? 응, 했지. 많이 울었어. 며느리는 뭐래? 용서해줬어. 착한 애야.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 요즘 며느리 같은 애 어디 없어. 맞아,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미안했지. 경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나이 들면 자꾸 깜빡깜빡하잖아. 조심해야 해. 그러게, 이제부턴 뭐든 의심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겠어. 그래, 가족은 믿어줘야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예쁜 카네이션 한 다발을 샀어요. 지훈이한테 주려고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꽃을 꽃병에 꽂았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으니 집안이 환해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지훈이와 준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피곤했지? 괜찮아요. 꽃이네요. 지훈이가 카네이션을 발견하고 반가워했어요. 너 주려고 샀어. 저요? 왜요? 그냥 주고 싶어서. 지훈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천만에 너한테 더 잘해줘야지. 지훈이가 꽃을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지훈이가 옆에서 도왔어요. 어머님, 이거 어떻게 썰까요? 이렇게 하면 돼. 아,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없었는데 말이죠. 지훈아. 네, 어머님. 다음 달 내 생신이잖아.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래도 뭔가 선물해주고 싶은데. 지훈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어머님이랑 같이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네, 둘이서요. 오랜만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 약속이에요, 어머님. 응, 약속?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제가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도 웃어주는 아이.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지훈이를 의심하지 않겠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믿어주겠다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준수가 말했어요. 엄마, 주말에 어디 갈지 정했어요. 어디? 한강 근처 맛집이요. 뷰도 좋대요. 좋다, 기대되는구나. 저도 기대돼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더 감사해요. 왜? 용서해 주셔서요. 제 말 들어주셔서요. 당연한 거야. 엄마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인정하시고 사과하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훈이의 말에 저는 잠시 멈췄어요. 나도 처음엔 어려웠어. 부끄럽고 창피했거든. 그런데 하셨잖아요. 응, 해야 했으니까. 내 잘못을 고쳐야 했으니까.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잘 지내요, 어머님.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 가족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실수했을 때는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 반지는 다시 찾았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며느리와의 진짜 관계를요.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관계. 그게 어떤 금반지보다 값진 거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지훈이와 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죠. 아침마다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저녁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줬고 저는 동네에서 만난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게 참 좋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약속대로 영화를 보러 나갔어요. 어머님, 어떤 영화 볼까요? 너 보고 싶은 거 골라. 그럼 이거 어때요? 가족 이야기래요. 좋아, 그걸로 보자. 영화관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팝콘도 사고 음료수도 샀어요.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졌죠. 오해와 갈등, 그리고 화해. 우리 이야기 같았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지훈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재미있었어요? 응, 좋았어. 너는? 저도요.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어요. 지훈아. 네, 어머님.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 어머님, 이제 그 얘기 그만해요.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도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 입장 이해해요.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아니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생일 선물이야. 어머님, 영화 보는 것도 선물인데. 그냥 받아. 열어봐. 지훈이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죠. 어머님, 내가 지난번에 준 진주 귀걸이 너무 예뻐서 나도 뭔가 주고 싶었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며느리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지훈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천만에. 항상 끼고 다녀. 네, 절대 안 뺄게요. 지훈이가 바로 목걸이를 걸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게 정말 예뻤습니다. 잘 어울린다. 정말요? 그럼 너한테 딱이야.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 앞으로 자주 이렇게 나와요. 그래, 그렇게 하자. 지훈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둘이서 나란히 걸었어요. 진짜 모녀 같았죠. 저녁에 집에 도착하니 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아, 어디 갔다 와요? 영화 보고 왔어. 둘이? 응, 생일 선물로. 준수가 웃었습니다. 보기 좋네요. 엄마도 밝아지셨고, 다 내 와이프 덕분이야. 지훈이가 목걸이를 보여줬어요. 여보 봐. 어머님이 이거 사주셨어. 와, 예쁘다. 엄마, 감사합니다. 괜찮아. 우리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행복인 거구나.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반지를 꺼냈어요. 남편이 준 금반지. 이제는 이 반지를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날. 며느리를 의심한 날. 그리고 제 잘못을 깨달은 날. 그날 이후로 제 삶이 변했어요.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됐고, 더 신중하게 판단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죠.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 봤어요.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반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반지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 며느리, 아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 그게 진짜 보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지훈이 생일이었거든요.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생일인데 당연하지. 생일 축하해, 지훈아. 어머님, 감사해요. 준수도 일어나 나와 함께 축하해줬어요. 생일 축하해, 여보. 고마워요.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미역국, 잡채, 전, 여러 가지 음식이 차려진 상. 어머님,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새벽부터 했지. 내 생일인데. 너무 감사해요. 지훈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울지 마. 생일인데 웃어야지. 행복해서 그래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다니.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하다니. 그보다 더 기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준수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자, 초불어. 지훈이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리고 후 하고 초를 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무슨 소원 빌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지훈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그래, 꼭 이뤄지길 바랄게. 우리는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소파에 모여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좋아 보이세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밝으세요. 다 너희 덕분이지. 지훈이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저희도 어머님 덕분에 행복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서로 의지하고 서로 아끼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정말 좋은 애예요. 사진 속 남편이 웃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실수했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했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여보도 기뻐하겠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벗어 화장대에 놓았어요. 이제 이 반지는 그냥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교훈이었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 가족을 믿으라는 교훈.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교훈. 그 모든 걸 담은 작은 금반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훈이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준수와 함께요. 우리 셋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햇살 가득한 길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가족과 함께할 새로운 하루. 저는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환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지훈이와 함께, 준수와 함께,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날부터 시작된 이야기. 하지만 진짜로 잃을 뻔한 건 반지가 아니었어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마음, 며느리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의 행복. 다행히 저는 그걸 지킬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제 잘못을 인정했고, 사과했고, 관계를 회복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가장 소중한 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걸요. 오늘도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반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을 해요. 반지보다 더 빛나는 건 우리 가족의 웃음이라고요. 그 웃음을 지키는 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며느리를 사랑하고 아들을 아끼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제가 앞으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거든요.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